자, 43번. 루트 27분의 n이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가장 작은 것부터 차례로 a, b, c라고 할 때 a 더하기 b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 구하래. 그러면 어쨌든 27분의 n이 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유리수인 제곱수가 돼야 되겠죠? 네. 자,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를 합시다. 3의 세제곱분의 n 이렇게. 그쵸? 그 n이 뭐래?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n에는 반드시 3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얘랑 약분돼서 3의 제곱 이렇게 가잖아. 그쵸? 그리고 제곱수의 형태여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얘가 제일 작은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잖아. 그죠? 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래요. 그러면 3 곱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9 이거 하면 될까요? 네. 그러면은 14 곱하기 3. 30에 3, 4, 12. 42? 네. 네. 저것도 가능한 거예요? 얘요? 네. 실제로 넣어봐. 3 곱하기 3의 제곱을 넣으면 1이잖아, 1. 그죠? 1도 유리수고. 될까요? 그러니까 소인수분해 했을 때 지수가 짝수면 되는 거야. 그걸 머릿속에 두고 흘러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그렇게 되도록 하는 n을 찾아라.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일단 3 하나는 일단 없애고 봐야지. 나누는 거니까. 그죠? 그 n이 3은 일단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곱수 가지고. 이렇게. 또 궁금하신 거? 45번. 이번엔 루트 71 마이너스 a 빼기 루트 b 더하기 13. 얘를 계산한 결과가 가장 큰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그러면 얘도 자연수, 얘도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죠? 네. 그쵸? 그러면서 가장 커야 돼. 그 얘기는 빼는 거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되겠죠? 그쵸?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거 뺄 거야. 그럼 얘가 이제 제곱수가 될 건데 될 수 있는 중에 가장 큰 애여야 돼. 그러면 빼는 거니까 얘는 소인수분해보다는 71보다 작은 제곱수 중에 가장 큰 애가 누구냐 이거지. 그거 만족하는 A는? 자, 얘는 B 더하기 13이잖아요. 그쵸? 가장 작은 애 돼야 돼. B 더하기 13이니까 13보다 큰 제곱수 중에 가장 작은 애가 누구냐 이거지. 그거 만족하는 B는? A와 B 구했네요. 뭐하래? 7, 3, 21 이렇게. 또! 나 이거 답 안 구해준다고 그랬는데 참. 8번. 48번. 그냥 8번. 그냥 8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시각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AC가 7, BC가 5일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피타고라스? 그죠? 피타고라스인데 우리 아까 그 얘기했잖아. 2학년 거 할 때는 제곱근을 안 배웠기 때문에 제곱을 구하라고 그냥 해버리고 얘는 제곱근을 배웠기 때문에 루트를 그러니까 안 되더라도 루트를 씌워서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x의 제곱은 5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그렇죠? 그러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더하기 49 갖고 이야기할 건데, 그쵸? 어쨌든 우린 길이 얘기할 거니까 마이너스는 제외시키고 보자. 이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루트 얼마야? 74? 네. 이겁니다. 또, 답 안 보여준다고 했는데. 일단 얘까지는 뭐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이거 이거 9번도 모르겠네. 다음 중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없는 수는 모두 몇 개인가? 네. 근호 안에가 전체의 제곱으로 표현되지 않는 애들은 근호를 없앨 수가 없겠죠. 그쵸? 루트 아, 36분의 49라는 아이는 네. 루트 안에서 6분의 7의 전체 제곱으로 표현하니까 얘는 근호를 없애고 볼 수 있다. 그쵸? 그럼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없다면 걔는 근호를 없앨 수 없다. 아, 그러면 루트 12 같은 경우는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 루트 0.1은요? 안 됩니다. 루트 0.4 땡은요? 얘는 돼요. 얘는 9분의 실제로 9분의 4인 아이니까. 그쵸? 3분의 2의 전체의 제곱으로서 근호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0분의 9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루트 200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전체의 제곱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또 혹시 더 애매하면 질문해 주시면 돼요. 애매한 부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돼요. 또 없으면 진도 나가 봅시다. 네. 매일마다 진도 나가는 양이 같은 건가요? 실은 결정은 내가 해놓은 상태인데요. 일주일에 중단원 하나 끝내려고 항상. 너무 좋은 방법이시네요. 근데 목요일 주말이 또 했으니까 그래도 가능할 것 같아요. 숙제는. 일단 기본은 그렇습니다. 물론 단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겠지만 원칙은 항상 노력할 거야. 일주일에 중단원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책이 더 추가되거나 그런. 지금 하는 요 세트 그대로 갈 것 같은데요. 끝날 때까지는. 네. 됐을까요? 네. 일단 뭐 하는 거 먼저 잘 해야지. 그죠?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를 지나면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수가 계속 범위가 확장되거든요. 수 체계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는 우리는 자연수를 가지고 소인수분해하면서 막 다루다가 이 자연수를 뭐라고 불렀어요? 양의 정수라고 부르면서 얘를 양의 정수라고 부르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0을 하고 반대편 방향인 음의 정수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구분을 했어. 그래서 얘들을 정수라고 구분을 하고 실은 수직선상에서 이제 정수들을 표현하는 점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 딱 정수를 표현하는 점들은 분모를 1로 만들 수 있는 점들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즉 분수꼴로 표현되는 애들을 모두 다 정수까지 포함해서 분모가 1이니까 유리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할 거냐? 유리수들 중에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 워낙 많으니까. 정수를 기준으로 정의 내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럼 유리수라는 애는 뭐냐면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으면 다 유리수예요.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일까? B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을까요? 그러니까 B로서 표현할 수 있는 수, B가 존재하는 수가 유리수고요. B로 표현할 수 없는 수, 그러니까 B가 존재하지 않는 수가 무리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구분짓기 위해서라도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수를 소수점이 있는 수, 소수로 표현해서 분류를 해본 거야. 그쵸? 그 분류를 해봤더니 소수점 아래에서 0이 아닌 숫자로서 끝이 있는 수가 유한소수, 끝이 없는 수가 무한소수. 이 무한소수들 중에서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그쵸?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유리수라고 부르고요. 얘는 무리수라고 부릅니다. 왜? 왜? 아니요.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아이들. 분수꼴로 표현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됐나요? 네.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다란 얘기는 B로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분수꼴로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는 어떤 B로서 표현할 수 없는 아이들이라는 얘기고요. 중학교 2학년 때는 이제 어떤 유리수가 유한소수가 되는지, 그쵸? 순환소수가 어떻게 유리수가 되는지 이것들을 공부를 한 거고요. 그쵸? 이제 중학교 3학년은 무리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 무리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아이가 파이예요. 됐나요? 파이는 우리가 문자로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데 워낙 많이 쓰이니까 파이라는 문자로 표현을 해버린 거야. 우리가 3.14라고 써버리면 걔는 정확한 값이 아니거든요. 아직 파이의 끝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그 정확도를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 몇 제짜리까지 가져다 쓰기 위해서 파이를 가지고 계산하는 표현까지 해놓은 거지. 표현을 해야지만이 정확한 거지 3.14를 가져다 쓰면 정확한 게 아니거든요.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파이라는 걸 많이 쓸 거고요. 파이는 약 3.141592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쵸? 지름분의 둘레였나요? 그죠? 됐죠? 그럼 나머지 무리수는 어떻게 할 거냐? 나머지 무리수. 무슨 얘기냐면 유리수로 표현하지 않는 무리수는 우리가 근호라는 걸 가지고 표현한다고요. 무리수 중에 특별한 아이가 파이야. 그죠? 나중에 자연로그 2 뭐 이런 애들 있어. 자연상수였나? 이런 애들 있어. 아, 이거 안 적어. 그쵸?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외 나머지 애들 있잖아요. 나머지 애들은 우리가 근호 갖고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근호를 못 벗기면 유리수, 근호를 못 벗기면 무리수, 근호를 벗길 수 있으면 뭐다? 유리수. 이렇게 보셔도 좋다고요. 됐나요? 네. 그리고 그럼 얘들을 우리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확장시켰냐면 지금 얘들의 이름이 실수거든요. 실수가 영어로 리얼 넘버인 거 알죠? 그죠?
뭐에 대한 리얼 넘버냐 이거야.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 모든 점을 표현하려면, 수로 표현하려면 우리는 무리수의 범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유리수만으로는 수직선을 다 채울 수 없어요. 무리수만으로도 수직선을 다 채울 수 없거든요. 근데 무리수와 유리수를 모두 다 얘기하면 그거 가지고 수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을 다 표현할 수 있다 해요. 됐을까요? 됐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고요.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고, 정수와 정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는데,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어. 그러면 요 사이에 뭐 얘가 여기에 뭐 아까 2분의 3이 있어. 그쵸? 그럼 유리수잖아. 그럼 1과 2 사이에 얼마든지 많은 분수꼴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그쵸? 됐죠? 다음에 얘가 루트 4잖아요. 얘가 루트 1이잖아요. 그럼 요 사이에다가 그쵸? 근호가 벗겨지지 않는 얼마든지 많은 유리수를 또다시 집어넣어서 수없이 많은 무리수를 또 만들어낼 수 있죠. 네. 그쵸? 이런 걸 실수의 연속성이라고 부르고, 중학교 과정에서 그냥 요 정도 느낌만 알고 가면 되겠다 이거예요. 됐죠? 다만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다는 말은 못한다고. 그쵸? 요런 말을 못한다고. 됐을까요? 그냥 요 정도 느낌? 그러니까 수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실수의 범위까지 공부를 합니다. 됐죠? 얘를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이 수직선 하나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원점에다 갖다 두면 얘가 뭐가 된다? 좌표 평면이 되고요. 여기도 실수의 표현, 여기서 실수의 표현 가지고 좌표 평면이 있는 모든 점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모든 점을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수의 범위를 어디까지 알아야 돼? 실수의 범위까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무리수라는 건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 발명되게 되었을까? 일단 여기 풀고 갈까? 자, 그래서 16쪽 필수 문제 1번. 다음 보기의 수 중 무리수를 찾으래요. 다시 근호를 벗길 수 있다면 유리수, 못 벗긴다면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됐죠? 네. 그러면 기억 마이너스 루트 6, 얘는 무리수겠네요. 네. 니은 루트 9는 3으로 바꿔볼 수 있죠? 네. 얘는 유리수겠죠? 네. 저 디귿 유리수 당연히. 리을 0.1 땡은 얘는 9분의 1로 바꿔볼 수 있잖아요.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으니 유리수. 그쵸? 미음 0.7이네요. 네. 루트 0.49는 0.7이잖아. 맞나요? 네. 다음 비읍 루트 25의 제곱근이니까 5의 제곱근 구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럼 뿔마 루트 5죠. 그쵸? 그럼 얘는 무리수겠죠. 요까지. 됐나요? 요거 지난 시간에도 자꾸 헷갈려 하시던데, 루트 25의 제곱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얘는 5를 얘기하는 거잖아. 네. 그쵸? 그러니까 뭘 구하라는 거야? 5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5의 제곱근은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얘인 거죠. 그쵸? 자, 다음에 필수 문제 2번. 알죠? 이제 나머지 숙제로 그냥 합시다. 필수 문제 2번. 다음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를 안에 쓰시오. 자, 1번.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얘를 갖고 보면 돼요. 실수에는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예요. 무리수이면서 유리수이거나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거는 없습니다. 그쵸? 그럼 1번은 맞다 틀리다? 맞다죠.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수는 없다니까요. 없다. 2번 무리수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죠? 순환소수는 유리수죠. 3번 근호를 사용해 나타낸 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얘는 실은 그쵸? 요런 거. 그쵸?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는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근호를 못 벗기면 무리수. 근호를 벗길 수 있으면 유리수인 거지. 표현은 무리수로 다 바꿔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리수이든지 간에 2분의 3은 루트 4분의 9로 바꿔볼 수 있다고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있는 문장은 이 얘기인 거죠.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근데 수학에서 단 하나라도 아닌 게 존재한다면 그 문장은 틀렸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쵸? 얘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얘는 유리수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고 말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4번 무한소수로 나타내어지는 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아니죠. 무한소수 중에는 유리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존재하죠. 그쵸? 다음에 5번 유리수는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의 꼴로 나타낼 수 있다. 그게 분수꼴에 대한 이야기죠. 그쵸? 유리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냐 없냐가 기준입니다. 됐을까요? 자, 17쪽 뭐 요거 실수에 대한 얘기도 여기서 했으니까 필수 문제 3번 다음 보기의 수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러니까 여기까지 확장시킨 거예요. 하는 김에 할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복소수까지 확장시킵니까? 확장시킵니다. 그쵸?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로 구분됩니다. 이 허수라는 애는 뭐야? 가상의 수. 실수는 제곱하여 0보다 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수는 어떤 실수든지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무조건 얘기할 수 있는 수들이 실수야. 그럼 허수는 어떤 애겠어요? 제곱하면 0보다 작아지는 애들을 허수라고 부릅니다. 그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가서 배우시면 되고요. 됐죠? 요 정도까지만. 왜? 요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요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건 다네요. 그렇죠. 뭐든지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필수 문제 3번, 1번 다음 보기의 수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보기 5는 자연수고요. 그쵸? 마이너스 루트 7은 무리수네요. 그쵸? 1.3은 유리수네요. 그쵸? 0.34에 순 한마디가 4인 i는 90분의 34 마이너스 3이니까 유리수로 나타낼 수 있네요. 그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정수네요. 마이너스 루트 4는 실은 마이너스 2인 거죠. 그러니까 정수죠. 자, 1 플러스 루트 3은 1에다가 루트 3을 더하내잖아요. 그쵸? 루트 3이 제곱해서 3이 되는 수인데 약 1.74인가? 73인가? 그렇거든요. 끝이 없거든요. 얘한테 1 더했어. 그럼 얘는 2.73 얼마 이렇게 갈 거잖아. 그쵸? 그럼 얘는 무리수다, 유리수다? 무리수다. 그쵸? 물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수는 다 실수의 범위에 포함되는 아이들이죠. 그쵸, 다 적으란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수직선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무리수인 이 수직선 위의 점들 중에서 무리수에 대응되는 점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그쵸? 존재하는데 어디에 존재하느냐,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 수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정수 표현이라든가 유리수 표현은 그냥 어떻게든 할 수 있어. 그럼 무리수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제곱하여 그 수가 되는 수잖아요. 그러니까 얘 또한 정사각형의 넓이 갖고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까? 그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 모는 종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모는 종이 갖고 많이 하는데 이렇게 요 사각형들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애들이라고 생각합시다. 됐죠? 그럼 얘 넓이가 얼마인 거예요? 4인 거예요. 그쵸? 그래 놓고 얘들의 대각선을 이렇게 자릅시다. 그럼 이 노란색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예요? 2요. 그리고 얘 정사각형이죠. 그쵸? 넓이가 2이고 그럼 한 변의 길이가 뭐겠어? 루트 2일 거야. 그쵸? 얘를 0으로 봅시다. 그럼 요 길이가 루트 2네. 그 우리 작도하듯이 뾰족한 거 대고 여기에 연필 그어서 이렇게 내리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어떻다? 같다.
그럼 이 점은 0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 온 점이죠. 네. 그쵸? 그래서 이 점과 대응하는 값은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죠.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여기 또한 루트 2죠. 네. 그쵸? 그러면 뾰족한 거 연필돼서 이렇게 내릴 거야. 그럼 요 점은 0으로부터 왼쪽으로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2의 2라는 수에 대응하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됐죠? 얘가 만약에 여기가 0이 아니라 1이야. 그럼 이 점에 대응하는 값은 뭘까요? 1 플러스 루트 이 점에 대응하는 값은요? 1 마이너스 조금 더 연습합시다. 루트 2 말고 다른 걸로 또 합시다. 이거만 합시다. 얘 넓이 얼마예요? 16이요. 16이요. 이번엔 이렇게 그립시다. 요렇게, 요렇게. 내가 그림이 이상한데 값으로 봐줘요. 값으로 요렇게. 8. 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12요. 이거 8 아닙니다. 어떻게 구하면 될까? 3. 얘 직각삼각형이죠. 네. 얘 직각삼각형이죠. 네. 둘은 합동이죠. 네. 얘들도 합동이죠. 네. 그럼 16에서 요만큼의 넓이 빼면 되겠죠. 네. 그럼 얘 곱하기 얘가 3인가요? 네. 얘 곱하기 얘가 3인가요? 네. 그럼 6 빼면 되네, 16에서. 네. 그럼 가운데 안에 넓이 얼마? 10. 10.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한 가지 더. 요렇게 직각삼각형. 요렇게 직각삼각형. 요렇게 직각삼각형. 요렇게 직각삼각형 구해서 안에 있는 사각형 더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쵸? 어쨌든 그래서 구한 넓이는 얼마? 10. 얘는 무슨 사각형? 기차. 에이, 정사각형. 정사각형. 그쵸? 우리 피타고라스 그 그림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죠? 정사각형. 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 루트 10. 얘도 루트 10.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자 이 얘기죠. 수직선상에 표현할 때. 그럼 여기서 뭐야? 여기가 원점 0이야. 여기에 뾰족한 거고 여기 연필에서 이렇게 내렸어. 콤파스로 한 거예요.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일단 거리가 루트 10. 그쵸? 그렇다면 이 수직선상에서 이 점에 대응하는 값은 얼마? 마이너스 루트 10. 자, 여기 뾰족한 거, 여기 연필, 그쵸? 이렇게 컴파스로 내렸어요. 그쵸? 그럼 이 점, 수직선상에서 이 점에 대응하는 값은 얼마? 플러스 루트 10. 그쵸? 거리는 얼마라고요? 루트 10만큼. 됐죠? 그럼 얘가 50이야. 그럼 50 플러스 루트 10? 50 마이너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얘가 꼭 정사각형일 필요는 실은 없습니다. 그쵸? 도형의 넓이가 아니다? 그치 뭐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알고 있으니까 그쵸?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 있는 길이여도 상관이 없겠죠? 그쵸?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 다른 색깔로 하면 안 헷갈리려나? 이렇게 하자. 요 길이 합시다. 요 길이. 그러면 3, 2네. 네. 그쵸? 그럼 요 길이 얼마일까요? 루트 13인 거 알까요? 이제? 여기 직각삼각형. 3, 2. 그죠? 네. 여기 루트 13인 거 알까요?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 요 길이가 루트 13. 여기가 50이면 이 점에 대응하는 값은 50 마이너스 13.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됐을까요? 나만 재밌는 거구나.
그죠?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감사합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필수 문제 4번을 한번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은 한 칸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1인 모는 종이 위에 수직선과 두 직각삼각형 ACB, ADE를 그린 것이다. AC와 AP의 길이가 같고 AE와 AQ의 길이가 같다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림 다 안 그렸네. 이 점이 P, 여기가 A, 여기가 Q, 0, 2, C. 자, 선분 AC의 길이 구하시오. 얘 루트 2인 거 아실까요? 네. 아, 우리 요거 이제 압시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에서 대각선은요, 1이잖아요. 네. 그러면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한 거에 루트 씌운 게 대빗변의 길이겠죠. 네. 이게 피타고라스잖아요. 네.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네. 그럼 얘는 루트 2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는 그냥 알고 계시면 좋아요. 1대1 대 루트 2. 다시. 한 변의 길이가 이제 2잖아요. 네. 그러면 요 길이는 2 루트 2예요. 피타고라스로 하면 돼. 다시 얘를 x로 볼게요. 됐죠? x의 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과 같다죠? 네.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2의 2인 거고 x 하니까 루트 씌우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그럼 x라는 요거 아직 안 했다 우리.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요 곱하기면 따로따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봐서 이 제곱인 건 앞으로 빠져서 루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 나중에 나중에 미안합니다. 그럼 얘는 그냥 이 넓이로 그냥 갑시다. 네. 넓이로. 얘를 x라고 본다라면 x의 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죠. 네. 그렇죠? 그럼 x의 제곱은 2를 만족하는 x를 이야기할 건데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야. 네. 근데 우리 길이 얘기할 거니까 플러스 루트 2인 거죠. 네. 여기까지. 그럼 요 길이가 루트 2인 거 이제 되실까요? 네. 그럼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요 길이가 루트 2인 거죠. 그럼 점 P의 좌표는 1에서 왼쪽으로 루트 2만큼이니까 1 마이너스 루트 2. 그쵸? 네. 다시 요 길이가 루트 2인 거죠. 네. 그쵸? 그럼 요 길이가 루트 2인 거네요. 네. 그쵸? 그러면 그 1부터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 온 거니까 점 Q의 좌표는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루트 2, 루트 2 이거거든요. 그래서 1번 AC의 길이는 루트 2, 2번 AE의 길이 또한 루트 2, 점 P의 좌표는 1 마이너스 루트 2, 점 Q의 좌표는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거 알고 계신가요? 좌표를 이야기하는 방법? 좌표의 규칙. 항상 점 이름을 먼저 적고요. 소괄호 안에 좌표를 적으시면 돼요. 근데 수직선 위의 좌표는 x좌표 하나밖에 없는 거죠. 네. 하나 적으면 되고 좌표 평면이라면 x좌표, y좌표 두 개 있는 거죠. 그쵸? 걔들은 순서가 정해져 있죠. x좌표 먼저, 그 다음에 y좌표. 이렇게. 이 규칙입니다. 약속이고요. 누구나가 이렇게 쓰고 우리도 이렇게 쓰셔야 돼요. 네. 됐죠? 그리고 이런 표현을 뭐라고 부른다? 순서상 표현. 이렇게. 자, 여기까지 설명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실까요? 자, 21쪽 실수와 수직선이란 개념인데요. 이거 아까 실수의 영속성이란 그 개념 갖고 그냥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수직선 위의 모든 점은요. 실수 가지고 다 채울 수 있다. 오케이? 봅시다. 필수 문제 5번. 다음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거 X표. 1번. 두 유리수 1과 2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당연하죠. 그쵸?
2번 두 무리수 루트 2와 루트 3 사이에는 무리수가 없다? 아니. 아니죠.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죠. 네. 그렇죠? 3번 두 무리수 루트 3과 루트 7 사이에는 한 개의 유리수가 있다? 아니죠. 그것 또한 무수히 많이 말할 수 있죠. 네. 그렇죠? 4번 수직선 위의 한 점에는 반드시 한 실수가 대응한다? 그거 찾은 거예요. 네. 그죠? 네. 그거 찾은 거예요, 우리. 네. 유리수만으로는 수직선을 다 채울 수 없고요. 네. 무리수만으로도 실수를 다 채울 수 없어요. 아, 네. 유리수와 무리수가 둘 다 있어야지만이 수직선을 다 채울 수 있고요. 실제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수기 때문에 실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됐을까요? 네. 5번 유리수와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만으로는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 수 없다. 아니, 메울 수 있죠. 그렇죠? 6번 모든 실수는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다, 있죠. 그렇죠? 네. 됐을까요? 이 기준으로 봐주시면 조금 편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루트 2가 제곱하여 2가 되는 수가 네. 정확하게 1.414는 아닌데 약 1.414거든요. 네. 루트 3이 약 1.73이에요. 네. 그죠? 나는 이걸 왜 알고 있을까? 계산한 표가 있어서. 아, 그죠? 네. 계산을 이미 다 해놨어요. 근데 어디까지 해놨냐면 1부터 9.99까지. 됐을까요? 네. 1부터 9.99까지의 제곱근 값은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셋째 자리까지는, 그쵸? 셋째 자리까지는 다 구해져 있습니다. 어디부터? 1부터 9.99까지는. 됐을까요? 그럼 나머지는요? 루트 10이라든가, 루트 12라든가, 루트 13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걔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루트 12 갖고 할게요. 루트 12의 값은 우리가 알고 있죠. 모르겠다. 미안합니다. 모르고 있죠. 그쵸?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루트 1.2의 값은 알고 있죠. 그럼 루트 12를 1.2 곱하기 10으로 바라봐 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까 뒤에 이제 다시 연산할 때 나오는데 더하기 빼기는 안 되지만 네. 곱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얘들은 따로 볼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그쵸? 그러면 99.9인가? 네. 99.9네요. 착각했네. 미안합니다. 그럼 얘 알고 있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1부터 99.9까지입니다. 착각해드려서 미안합니다. 그래, 루트 10이 알았어야 돼, 맞아. 미안합니다. 그러면 그 루트 12는 알고, 그러면 루트 120이 문제인 거죠? 그쵸? 네. 그 루트 1200이 문제인 거고. 그리고 루트 1.2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두 개를 알고 있는 거야. 그쵸? 아니. 그러면 이제 120 같은 경우는 루트 1.2 곱하기 100으로 볼 거고요. 얘는 루트 12 곱하기 100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얘는 루트 1.2 곱하기 루트 100으로 볼 거고요. 얘는 루트 12 곱하기 루트 100으로 볼 거야. 그죠? 그래서 얘는 값 알고 있고 얘는 10이잖아요, 이제. 그쵸? 얘도 값 알고 있고 얘가 10이잖아. 네. 맞나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이거야. 99.9까지만. 그러면 어떤 근호 안에 어떤 값이든지 간에 저 안으로 바꾸어서 볼 수 있겠단 말이에요. 네.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됐을까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값을 구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 됐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한 연습을 이제 할 거고 제곱근 표를 보는 연습을 여기서 일단 시작을 하겠다라는 거네요. 그죠? 네. 그래서 필수 문제 6번 아래 표는 제곱근표의 일부이다. 이 표를 이용해 제곱근의 값을 구하시오. 자, 1번 루트 1.06이라는 애가 있대요. 얘를 찾으면 돼. 그죠? 그럼 표에서 보면 왼쪽에 수라고 해서 1. 얼마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얘부터 시작이겠죠? 네. 1.0, 뭐 1.1 이렇게 있고 우리는 1.06 차니까 1.0에서 이쪽에 6인 거 찾아 들어가면 되겠죠. 그쵸? 그 값이 얼마예요? 1.030. 2번 루트 1.13을 찾으래요. 그러면 1.1에 이쪽에서 3인 거 찾아서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죠? 네. 그쵸? 그게 얼마예요? 1.03. 1.063. 될까요? 혹시 안 되는 사람 있을까요? 자, 3번 루트 63.2는 얼마예요, 그러면? 7.9. 7.950. 4번 루트 64.5는 얼마일까요? 8.031입니다. 됐을까요? 네. 자, 아까 그 지난 시간에는 무리수의 대소 관계였으니까 그냥 수의 대소, 무리수? 항이 하나인 수에 대한 대소 관계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2하고 3, 루트 3하고 누가 더 크니? 그러면 얘를 루트를 씌워서 루트 4와 루트 3을 비교하면 되겠다 였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번에는 이런 게 있다 이거야. 2 루트 3이 있고 1 플러스 루트 4가 있어. 누가 더 크니? 루트 4? 루트 5라고 할까? 누가 더 크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의 대소관계 크기 비교를 하는 게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항이 하나면 그냥 루트를 씌워서 보는 방법이 있고요.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뺀 다음에 부호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어요. 마이너스. 그쵸? 음수이면 앞에 게 크고 0이면 같은 거고 음수이면 뒤에 게 크죠? 양수이면 앞에 게 큰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실수 안에서 크기 비교를 할 때는 잘 안 보여. 그럼 뺀 다음에 크기 비교해 버리면 돼요. 부호 판단하면 돼요. 부호 판단. 됐을까요? 얘 같은 경우도 뺄 거야. 그러면 얘랑 얘를 빼면 1이 남고 얘에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루트 3에 마이너스 루트 5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어차피 1보다 크니까 얘는 음수죠. 그 얘기는 얘가 더 크다라는 이야기죠. 그쵸? 그래서 크기를 이렇게 얘가 크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됐을까요? 부호만 판단하면 돼. 크기 비교할 때. 됐을까요? 이제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해보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물론 부등식의 성질을 쓰는 건 좀 부등식이 성립할 때 얘기니까. 자, 필수 문제 7번에 1번 크기 비교하래요. 루트 6 더하기 1과 3의 크기 비교를 하래요. 그죠? 그러면 실은 이렇게 봐도 되긴 해요. 루트 6은 뭐와 뭐 사이의 수다? 2와 3 사이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2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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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거야. 그쵸? 그럼 얘 더하면 3점 얼마 얼마잖아. 얘는 3이고 그럼 얘가 더 크지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봐도 되는데 뭐 잘 안 보인다라면 뭐 하자? 빼서 부호 판단하자. 그러면 얘가 루트 6 마이너스 2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여기서도 2점 얼마 얼마 오잖아. 그럼 얘 계산하면 플러스 0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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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거잖아. 근데 양수네 어찌 되었다? 그 얘기는 앞에 게 더 크다 이 얘기인 거죠. 이렇게 빼서 부호 판단하면 돼요. 2번도 다시 해볼게요. 2번 5 마이너스 루트 2가 있고 4가 있어. 둘의 크기를 비교하래요. 그쵸? 그럼 일단 안 보이면 뭐 하자? 빼자. 그래서 부호 판단해 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5 마이너스 루트에서 4를 빼면 1 마이너스 루트 2죠. 그럼 여기서 루트 2가 약 1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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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잖아요. 1은 아니야. 4도 아니야. 2도 아니야. 그쵸? 1과 2 사이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1점 얼마 얼마는 건 당연히 알게 돼. 그러니 음수겠네? 그쵸? 얘가 음수란 얘기는 뒤에 게 더 크다란 이야기죠. 이렇게 간다는 거죠. 3번 루트 7 더하기 3과 루트 8 더하기 3 누가 더 크니? 그럼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3에다가 루트 8과 루트 7을 더한 건 얘가 당연히 더 크죠? 그쵸?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얘를 우리는 빼서 확인하자 이거죠. 확인시켜 주는 방법도 이거예요. 풀이에서.
그래서 3 사라지고 루트 7 빼기 루트 8이잖아요. 그럼 누가 더 커? 이 둘에선 루트 8이 더 커. 그럼 얘는 음수란 얘기죠. 뺀 결과가 음수니까 뒤에 게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번 3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3. 그쵸? 그럼 역시나 얘도 이렇게 봐도 돼요.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에 루트 10을 더하고 3을 더했어. 그쵸? 네. 그러면 3, 3은 9니까 루트 10이 더 큰 거네요. 그죠? 같은 거에서 얘가 더 큰 걸 더했잖아. 그럼 얘가 더 크네. 됐을까요? 이렇게도 보긴 하는데 보여줄 땐 빼고서 부호 판단해주면 된다 이거죠. 그쵸? 그러면 얘를 빼면 3에서 빼는 거 없으니까 3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10. 그쵸? 그럼 얘는 양수다 음수다? 음수.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다. 이렇게. 됐을까요? 네. 우리 이제 크기 비교하는 방법 한 가지를 더 아는 겁니다. 빼서 부호 판단한다. 그쵸? 앞에 게 크면 양수가 나올 거고 뒤에 게 크면 음수가 나올 거고 같으면 0이 될 거다. 그쵸?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신 분? 이번엔 자 그러면 우리가 안에가 제곱수인에 빼고 나머지 그러니까 루트 2 같은 애를 가만히 봅시다. 얘가 정수 1과 2 사이의 값인 거 당연히 알죠? 그럼 얘가 약 1. 얼마인 거 아시겠어요? 네. 얘를 우리 얘까지는 알잖아. 그쵸? 그래서 루트 2라는 값에 얘를 1 플러스 0. 얼마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얘가 이름이 뭐냐면 정수 부분이야. 됐죠? 네. 그래서 루트 2의 정수 부분은 얼마예요? 저도 1. 1임을 알 수 있죠. 네. 그쵸? 네. 그러면 얘가 정확한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끝이 없어요. 어찌되었던 말하기도 힘들어. 그래서 루트 2의 소수 부분은 이렇게 표현하자야. 원래의 수에서 정수 부분 뺀 걸로. 실제로 생각해보면 얘가 1. 얼마잖아요. 여기서 1 빼면 남는 거 0. 얼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하지 말고 얘를 표현해서 끝내자 이거야. 될까요? 될까요? 다시 루트 3이라는 애가 있어. 그쵸? 루트 3이라는 애는 얘 1. 얼마야. 얘 또한. 그럼 루트 3의 정수 부분은 1이잖아요. 그죠? 그럼 소수 부분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원래의 수에서 정수 부분을 뺀 걸로 표현하자 이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1 플러스 루트 3의 정수 부분은 알 수 있잖아. 얼마예요? 2. 그럼 소수 부분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1 플러스 루트 3 빼기.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이게 소수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됐을까요? 됐을까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개념인데 이게 무리수에서만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그 무리수 말고 뭐였더라? 고등학교 가서 또 있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얘기하는 게. 근데 개념이 똑같아. 됐죠? 그래서 필수 문제 8번을 한번 봅시다. 여기다가 그냥 풀어버릴게요. 필수 문제 8번. 다음 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각각 구하시오. 1번 루트 6의 정수 부분 구하래요. 자, 나 정수 부분을 그냥 n으로 표현할게요. 소문자 n. 소수 부분을 알파로 표현할게요.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자, 정수 부분은 루트 6은 약 2. 얼마잖아요. 네. 그쵸? 정수 부분 2야. 그럼 소수 부분은 어떻게 표현하면 돼? 루트
그렇죠. 2번 루트 10. 자, 루트 10의 정수 부분은 얼마일까? 3. 그러니까 제곱수인 9보단 크고 제곱수인 16보단 작으니까요. 그쵸? 3이고 소수 부분은 어떻게 표현하면 돼? 원래의 수에서 정수 부분을 뺀 걸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필수 문제 9번에 1번. 역시나 다음 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하래요. 자, 정수 부분 얼마일까요? 3. 자, 소수 부분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 그렇죠. 원래의 수에서 정수 부분을 뺀 걸로. 2번. 이번엔 5 마이너스 루트 1이에요. 얘 정수 부분은 얼마? 얘가 1점 얼마 얼마잖아요. 그쵸? 빼는 거잖아. 그럼 정수 부분은 3이죠. 그쵸? 그럼 소수 부분은요? 원래의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준다. 그럼 얼마야? 2 마이너스 루트 2. 자, 중학교 과정에서는 요 계산 자체가 음수인 거 안 나오거든요. 근데 나중에 고등과정 갔을 때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야기할 때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소수 부분은 항상 양수입니다. 되나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34야. 됐죠? 얘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누어 볼 때 얘는 마이너스 2로 보고 플러스 0.6, 9, 66으로 봐야 돼요. 소수 부분은 항상 뭐다? 양수이다. 되나요? 어떤 수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누어 볼 때 소수 부분은 항상 0과 1 사이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양수여야 돼. 됐을까요? 그래서 원래의 수가 음수라면 정수 부분은 달라지고 소수 부분 또한 얘가 아닙니다. 됐죠? 근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얘가 양수인 것 자체로 나오니까 그냥 정수 부분 구하고 빼는 걸로 해서 소수 부분 표현하면 되지만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그 생각 갖고 그냥 가다 보면 얘한테 낚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소수 부분 항상 뭐다? 0과 1 사이의 값, 양수입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갑시다. 숙제는 개념편 31쪽. 옮겨요. 잠깐만요. 유형편 23쪽 이면 되겠네요. 네. 그쵸? 이면 되고 오늘은 얘 풀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 몇 문제예요? 무슨 문제? 네, 50문제요. 쉬워요. 네, 쉬운 거예요. 쉬운 거 50문제 풀고 가시면 되고 프린트 가지고 옆으로 옮깁시다. 옮겨 가시면 되고 답지는 아니다. 답지를 어디다 놓을까? 자리가 되나?